대구에서 태산노라는 중국집을 30년째 운영하는 김태산 69씨는 노년에도 여전히 팔팔했다. 그는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때때로 쓸쓸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외동딸 김수미 41와 사위 박진호 43, 그리고 손자 준혁 15, 손녀 예린 12이 있었다. 그리고 셋째를 낳는 바람에 대출 문제로 허덕이는 아들 김정우 38와 며느리 이지혜 37도 있었다. 아들 내외는 자식 셋을 키우며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고 태산 씨는 그럴 때마다 묵묵히 도움을 주곤 했다. 올해 추석은 유난히 기다려졌다. 수미와 정우, 두 자식 내외가 모두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태산 씨는 아들, 딸이 좋아하는 해물, 짬뽕 재료부터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군만두까지 미리 준비해두며 즐거운 상상을 했다. 하지만 추석 일주일 전 수미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진호가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고 해서요. 미안해요. 태산 씨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에 보자. 수미와의 통화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정우에게도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희도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셋째가 갑자기 열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죄송해요. 태산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애는 괜찮냐, 혹시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지만 정우는 괜찮다고만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두 자녀 모두 못 온다는 소식에 태산 씨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홀로 차례상을 차리며 쓸쓸하게 명절을 보냈다. 그렇게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태산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네 부동산 사장 최상구 씨가 찾아와 말했다. 사장님, 어제 부산 해운대에서 따님 가족 봤는데요. 리조트에서 나오더라고요. 휴가 중이신가 봐요. 태산 씨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뭐라고? 우리 수미가? 네, 분명히 따님이랑 사위, 아이들이었어요. 인사하려다가 바빠 보여서 그냥 왔는데. 며칠 후 태산 씨는 동네 마트를 찾았다. 그곳에서 며느리 이지혜 씨의 어머니를 만났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태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추석에 정훈애가 못 내려왔는데 애는 좀 괜찮으세요? 며느리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네, 정훈애, 이번 추석에 저희 집에 왔었는데요. 아이들 다 괜찮아서 외식도 하고 가족끼리 시간 잘 보냈어요. 태산 씨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아, 그랬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애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했네요. 집으로 돌아온 태산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은 출장 핑계를 대며 부산으로 놀러 가고 아들은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처가에 갔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이게 돌아온 보답이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ATM 기계였던 것이다. 그날 밤 태산 씨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계속 봐줄 필요는 없어. 며칠 후 수미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때 용돈도 드릴게요. 평소 같으면 반겼겠지만 태산 씨의 태도는 냉담했다. 아, 수미야. 아빠가 이번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어. 수미는 당황했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부산으로. 옛날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태산 씨의 거짓말이었다. 그럼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도 약속이 있어. 요즘 아빠도 바빠.
아들 정우에게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정우는 새로 시작한 사업 자금을 부탁할 생각이었다. 태산 씨는 똑같이 냉정하게 말했다. 글쎄, 요즘 아빠가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나네. 한 달 정도 후에나 시간 날 것 같다. 수미와 정우는 동시에 당황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늘 자신들이 오면 만사 제쳐두고 반겨주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약속을 미루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태산 씨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다. 이철민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갑작스럽게 웬 유언장이십니까? 태산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저에게는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사회 기부라니요? 따님과 아드님께는 최소한의 유류분만 남기고요. 태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자식들이라고 해서 부모를 우롱하는 걸 계속 봐줄 수는 없습니다. 태산 씨는 또 다른 계획도 세웠다. 중국집 단골 손님 중에 기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연락했다. 조민석 기자님, 저희 동네에 온정 넘치는 이야기 하나 써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홀로 사는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이야기요. 제 이름과 사진도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 기자는 흥미를 보였다. 좋은 이야기네요. 언제 취재할까요? 한 달 후 지역 신문 일면에 커다란 기사가 실렸다. 평생 모은 재산 30억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중국집 사장이라는 제목 아래 태산 씨의 사진이 실렸다. 기사에는 김태산 씨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지만 그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수미는 뉴스를 보고 손이 덜덜 떨렸다. 진호야, 이게 뭐야? 남편 박진호도 당황했다. 아버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30억이라고.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인데 그걸 다른 애들한테 준다고? 김정우도 신문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곧장 태산 씨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이 기사 사실이에요. 태산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야. 너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니? 정우는 다급해졌다. 말할 필요가 없다니요. 아버지 재산은 당연히 저희가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산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상속?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상속을 운운하니? 정우, 너는 셋째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처가에 갔었지. 수미, 너는 남편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부산으로 휴가 갔었지. 최 사장이 다 봤어. 두 자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태산 씨는 30년간 쌓였던 서운함을 쏟아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재혼도 안 하고 손자 손녀 교육비에 정우 사업 자금까지 다 대줬는데 이게 내가 받은 보답이냐? 이제야 깨달았어. 너희한테 나는 그저 돈만 주는 기계였구나. 수미는 울먹이며 사과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우도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태산 씨는 냉정했다. 이미 늦었어. 변호사한테 유언장도 썼고 기부 서류도 다 준비했어. 그날부터 수미와 정우는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주말마다 대구로 내려와 태산 씨를 찾았다. 하지만 태산 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아빠,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매주 내려올게요. 수미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부산과 처가로 휴가 갈 시간은 있으면서. 태산 씨의 단호한 태도에 두 자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정우의 셋째 딸인 예쁜 하나오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엄마가 자꾸 울어요. 할아버지가 화내지 마세요. 태산 씨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는 꿋꿋했다. 하나야,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화낸 게 아니야. 그냥 실망한 거야. 한 달간의 사투 끝에 수미와 정우는 진심으로 변했다. 수미는 아버지 밥을 차려드리고 정우는 중국집 일을 도왔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에게 살갑게 다가갔고 태산 씨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정성껏 차려진 밥상에 둘러앉았다. 그제야 태산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수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기부 정말 하실 거예요? 태산 씨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기부할 거다. 하지만 반은 기부하고 반은 너희에게 줄게. 단 조건이 있어. 두 자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조건이요? 매월 한 번은 꼭 내려와. 그리고 거짓말 절대 하지 마. 바쁘면 바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 그리고 더 이상 나를 ATM 기계로 여기지 마. 네, 꼭 지키겠습니다. 정우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태산 씨는 변호사를 다시 만나 유언장을 수정했다. 15억은 장학금으로 15억은 자녀들에게 나눠줄게요. 이철민 변호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식분들이 많이 뉘우치셨나 보네요. 6개월 후 지역신문에는 또 다른 기사가 실렸다. 효심으로 거듭난 두 자녀, 아버지와 훈훈한 화해라는 제목 아래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태산 씨는 지금도 태산루를 운영하고 있다. 수미와 정우는 이제 매주 찾아와 아버지를 돕고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낸다. 거짓말은 사라지고 가족들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때로는 단호한 조치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였다.